자, z제곱이 실수일 때 우리가 보통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생각해보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그렇다면 이 부분이 0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ab가 0이라는 거고 a는 0 또는 b는 0. 이거를 우리는 a가 0인 경우에는 물론 a가 0이면서 b도 0이면 그냥 z 자체가 0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 해당하는 보통 b가 0이 아닌 경우는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b가 0인 경우에는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z제곱이 실수이면 z는 순허수이거나 실수이다 라고 얘기하죠. 방금 전에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z제곱이 실수니까 같아.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z 더하기 z가 0이거나 z 마이너스 z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수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순허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108번부터 한번 또 시작해보자. 내가 여기다가 이거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걸 만족하는 순허수가 아닌 실수가 있어요. 누구? 0. 그치? 아까도 여기다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순허수 또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0은 거기 실수에 들어가니까. 자, 108번 보시면은 복소수 Z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2k 더하기 2k-1 실수부 k 더하기 2i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z4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양수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양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로 돌아가면 a가 0인 경우에는 z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때?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0이 되는 이 경우에는 a제곱이 되면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둘 다 0인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보면 z4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z4제곱은 양의 실수다 이러면 z제곱이 실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인 z는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다. 자, 그런데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이다 하더라도 z는 0이 아닌 실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보시면은 양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곱은 자 얘가 실수가 되게 하려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고요. 순허수가 되게 하려면은 2분의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번에는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음의 실수다라는 것은 z 4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럼 z 제곱이 순허수다. 아 선생님 순허수 z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건 뭡니까? 보세요. z 제곱이 순허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a하고 b의 절대값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는 2k-1과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같다. 즉 2k-1은 k 플러스 2이거나 2k-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넘겨주시면 k는 3 또는 넘기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땡.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 z 8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8이다. 자 z 8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것은 z 4제곱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z 4제곱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아 잠깐만 뭐라는 거야. sorry. z 4제곱이 실수인 경우가 있고요. z 4제곱이 뭐가 있어? 순허수인 경우가 있죠. z 4제곱이 실수인 경우는 이렇게 4개의 값을 받고 z 4제곱이 순허수인 경우는 이제 해봐야죠. 어떠한 k 값이 있는가? 자, z 4제곱이 순허수면 저기에 있는 z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곱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얘하고 얘가 어떻다고 또는 이렇게 절대값이 동일하다고요. 이쪽은 둘이 절대값이 같거나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k값 2개, 여기서 k값 2개 나오겠죠. 여기 4개, 아까 구한 4개. 그래서 총 8개의 k값이 구해지겠다.
느낌 있음? 그래서 z제곱이 실수다. z 2개 나오고 z 4제곱이 실수다. k값 4개 나오고 z 8제곱이 실수다. k값 8개 나오고 뭐 이런 식이면 z 16제곱이 실수면 k는 16개 나오겠네. 끄덕끄덕?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109번 한번 똑같이 해봐. 간단하게 110번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 20문제 풀 수 있을까? 아씨. 자, 그냥 순수하게 가도록 하죠. z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해 볼 겁니다. z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i의 세제곱 더하기 3abI의 a 더하기 bi. 우리 x 더하기 y의 세제곱 전개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i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b 세제곱 i 이렇게. 자, 얘랑 곱해주면 3a 제곱 bi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b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얘가 실수라는 거는 허수부가 날라가야 돼. 자,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이 너 왜 b가 오니? 플러스 3a 제곱 b가 0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b 약분해주고 나면 그래서 제일 물어보는 겁니다. b제곱분의 a제곱이 뭐냐고. 그래서 b제곱분의 a제곱은 뭐다? 3이구나. 아, 3분의 1이구나. 정답은 3분의 1.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응용하게끔 준 거죠. 오메가가 이렇게 있다. 얘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제곱분의 a제곱을 해줍니다. 루트 10의 제곱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3분의 1이어야 된대. 쓱쓱쓱쓱. 이래놓고 문제에서 뭐 물어봐? x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딱 봐도 왜 근이 예쁘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8 마이너스 6.
111번이 좀 빡셉니다. 111번은 실제 혹시 정답 나오신 분들은 답이 좀 틀렸거든요. 미리 풀어가지고 답이 나온 친구들은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벌써 나오신 분들 있나? 111번 봐봐.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편각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Z1하고 Z2는 모두 요 반지름이 1인 단위 원 위에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Z1의 위치는 어디냐? Z1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30도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Z2는 여기가 45도인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1분의 1, 이 친구 Z1분의 1, 얘의 역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안에서 생각해봐도 되지만 일단은 한번 계산을 해볼게.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i의 역수는 위아래에다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실제로 얘는 Z1의 편의복수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 친구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i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요게 Z1분의 1이죠. 그럼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이 편각을 이용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주느냐? 얘는 지금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Z1분의 Z2는 나눴으니까 값을 빼줘요. 그걸 n번 더해줍니다. 이게 실수이거나 순허수이기 위해선 90도의 배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되는 n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일단 딱 보이는 n은 일단 2가 되면 0이 되니까 n은 일단 2.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을 더해 나가면 되겠죠. 8. 6을 더해 나가면 14. 아! n은 6k 플러스 2꼴이면 되겠네. 그래서 6k 플러스 2꼴에 400 이하의 자연수를 찾으면 될 거고요. k는 6분의 398, 3분의 199, 66점. 근데 어디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67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에는 33개라고 되어 있는데 67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이 평각에 대해서 설명한 그 수업 영상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부분 그때 설명 안 들었거나 여러분들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뭔가 풀리는 그러한 문제예요. 좀 쉽게 풀리는 아니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거 얘네들을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뭔가 좀 빡세지 않을까? 그렇죠? 자, 넘겨서 이 유형인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이 될 수 있는 복소수의 거듭제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들이 좀 빡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Z제곱, Z세제곱 해보면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방금 했던 방법을 응용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Z의 위치예요.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가 Z제곱이고 얘가 Z세제곱이고 얘가 Z4제곱이고 얘가 Z5제곱 Z6제곱이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조합은 여러분들 어떻게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랑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Z제곱은 마이너스 1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되고 Z세제곱은 마이너스 1 Z4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가 될 거고 Z5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i가 될 거고 Z6제곱은 1이 될 거다. 요렇게. 그래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조합은 뭐다? 얘랑 얘의 조합이다. 그래서 MN이 하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 하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일 때 가능하다. 여기 7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MN의 순서상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8개, 3개, 4개가 반복돼요. 얘네들 중에서 더해서 1이 되는 조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얘들을 더했는데 그랬더니 1이 되네. 이렇게 쓱 찾아봐요. 뭐지? 그래서 1은 뭘까? 얘네들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우리 더해서 1이 되는 조합은 1, 마이너스 1 이런 조합, 아니면은 마일 1 이런 조합.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빨간색이야. 빨간색. n이 8의 배수, 두 번째는 3의 배수, 세 번째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 근데 8의 배수인데 4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게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 n이 8로 나눈 나머지가 4, 그 다음에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n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건 일단 12. 그 다음부터는 3, 8에 24에서 24씩 더해주면 36, 60, 84. 이렇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4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라는 건 없어요, 딱히. 여기에서 혹시 이런 걸 더해도 그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여기 보이는 1-1 얘네들만 가지고 더해줘야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됩니다. 여기 3이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8로 나눈 나머지가 4. 3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4의 배수.
자, 그 다음 114번. 우리가 i분의 1을 보면 항상 마이너스 i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고 ZM과 오메가 M은 저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4번에 ZM은 i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m제곱 m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i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4로 나눈 나머지가 2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가지고 1이 될 테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경우에 얘는 다시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의 배수면 1, 1해서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m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는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지막으로 요렇게. 자, 이거의 n제곱과 이거의 n제곱이 같아지는 n, 그 다음 이거의 n제곱과 이거의 n제곱이 같아지는 n을 각각 찾아주시는데 그때마다 m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볼 계획이야?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 할 거야?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양변을 i-1의 n승이나 i 플러스 1의 n승으로 나눠. 즉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한쪽은 고정이 돼야 돼. 양쪽이 다 변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럼 i 플러스 1분의 i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으면 이 친구는 잘 생각해보면 뭡니까? i란 말이야. 그래서 i의 n승이 1이 되는 거고 결국에 두 경우 모두 n이 4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n은 4의 배수. n은 4의 배수. 이렇게. 그래서 거기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수가 15개 있고요. 그때마다 n은 4의 배수 7개 있기 때문에 총 105쌍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Z5분의 Z2 계산해보자. Z5분의 Z2.
계산이 맞아? 계산 왜 이렇게 못해? 개더럽죠? 개더러워요. 그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너무 더러운데요. 더럽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또 이래서 평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평각으로. Z2를 좀 간단하게 해주면 뭡니까?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오케이. 자, 단위원을 그려서 Z1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Z1은 여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라고. 그래서 각도상으로는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Z2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 그래서 여기가 120도. 이 친구로 나눴기 때문에 Z2는 120도인데 Z1은 마이너스 40도니까 얘는 120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니까 16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165도. 실제로 얘가 165도의 코사인 값이고 사인 값이요. 그럼 165도에다가 과연 뭘 곱해야 360도의 배수가 되겠느냐, 이거 찾는 문제야. 그래서 이럴 때 파이로 표현하는 게 되게 편해. 파이로 표현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몇 파이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다 12분의 11파이 2n파이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 곱해야 돼? 24 곱해야 돼. 즉 24의 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7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4의 배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보면 참 에바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이제
저런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뭘까? 그러니까 네, 네. 이거 근데 그 Z2가 좀 형태가 좀 뭔가 세제곱하면은 뭔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Z 세제곱 Z2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애고 우리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Z1의 n승하고 Z2의 n승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Z2분의 Z1의 n승이 1이다 이걸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거야. 이거를 약간 저격한 문제 느낌이야.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거는 아마 너네 이렇게 하면은 개빡셀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정통 Z1이 있으면 Z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Z1의 제곱은 마이너스 I Z1의 4제곱은 저기 뭐야 마이너스 1 Z1의 8제곱은 1 그 다음에 Z2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제곱을 해야 1 아 그럼 니네 둘이 같으려면 24의 배수여야겠구나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이런 식 어떤 방식에 익숙해지면 선생들은 또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그럼 또 이거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선생들은 또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돼 물고 물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보면 요즘은 게임이라는 걸 안 하는데 예전에 한참 게임 할 때 보면 핵이라는 게 있지. 핵. 게임 해본 친구들은 핵 써본 적 있나? 저는 한참 하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30년대 우리나라에 PC방을 만들어낸 게임이죠. 이게 항상 핵이라는 게 온라인상에 돌았어요. 그러면 이걸 막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또 한쪽에서 그게 일명 펭귄이었어요. 이게 업데이트되면 바로 이거 업데이트되고 이거 업데이트되면 바로 이거 업데이트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통은 핵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게 기본 핵인데 이걸 사용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너 그거 켜? 그러면 네 유닛이 니네 기지를 공격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푸니까 편하더라. 한번 해봐. 개빡세단 말이야. 그치? 얘는 아예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나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극상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정의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수학 시간이나 이럴 때 심심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딴짓하지 말고 교과서 읽고 연습 문제 풀어요. 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 별로 잘 안 들리고 그러면 교과서 정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교과서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은근히 재밌어. 왜? 너네들이 실제로 선행할 때는 그 짓을 안 해봤거든. 여러분들 선행할 때는 대부분 뭘 가지고 하냐면 문제집을 가지고 해요. 그럼 문제집에는 교과서만큼의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과목을 하든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다. 교과서 읽고 연습을 할까요? 그럼 도움이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어떻게까지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 각 단원 보면은 그 뒤에 약간 TMI 느낌으로 이야기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읽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술 준비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